안녕하세요. 연세의대 피부과 유인세브란스 병원 김지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소개할 내용은 결절성 경화증의 피부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절성 경화증 피부 증상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요 피부 증상, 피부 질환에 대한 소개와 마지막으로 결절성 경화증의 대표적인 피부 증상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신경피부 증후군입니다. 신경피부 증후군은 뇌, 척추, 신경 및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출생 시부터 몸통과 사지에 흰색의 피부 반점이 발생하며 1세에서 5세쯤 90% 정도의 환자에게서는 코 주위와 뺨에 대칭적인 혈관 섬유종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빨간 발진이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여드름과 같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다음은 소아와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절성 경화증의 전신 증상 및 피부 증상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피부 증상의 경우 소화기부터 저색소성 반점들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며 이후 얼굴에 발생하는 혈관 섬유종, 그리고 샤그린반과 같이 몸에 발생하는 피부 병변, 손발톱 주위의 섬유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에서는 연령에 따라 다양한 피부 병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변들은 선천색소 침착 저하반, 안면 혈관 섬유종, 섬유두부판, 샤그린반, 그리고 손발톱 주위 섬유종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 저하반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시부터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손발톱 섬유종의 경우 성인까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별 발생할 수 있는 피부 병변들은 결절성 경화증을 의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결절성 경화증의 주요 피부 증상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선천성 색소침착 저하반의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고 출생 직후 혹은 영아기에 발생합니다. 보통 1에서 3cm 정도 크기를 가지는 모양으로 주로 타원형의 모양을 가지며 팔, 다리에 색종이 조각 모양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변이 3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경화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며 병변의 경계는 정상 피부와 잘 구분이 되지만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자외선을 이용한 우드등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빈도를 보이는 병변은 안면 혈관 섬유종입니다. 안면 혈관 섬유종은 2세에서 5세 이후 소화기에 발생하며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아이의 청소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 혈관 섬유종은 환자의 80% 이상에서 나타나며 3개 이상의 병변이 관찰되면 결절성 경화증의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임상 소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초기에는 뺨과 이마에 약간의 붉은기를 동반하지만 이후에 0.1에서 0.3mm까지 병변이 커지거나 혈관이 증식하게 되면 붉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코, 입술줄은 뺨, 턱에 주로 나타나며 이마와 두피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큰 결합조직 모반입니다. 결합조직 모반은 콜라겐종으로 이루어진 구조와 샤그린반이라고 이루어진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다기관 연구에서는 결절성 경화증 환자에서 큰 결합조직 모반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주로 몸통 부위에 발생하게 되며 안면 혈관종과 유사하나 혈관이 증식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샤그린반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큰 결합조직 모반의 일종으로 주로 소화기의 허리에서 발생하며 성장하면서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통증이나 다른 임상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약 40%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고 허리에 발생하게 되며 약간 상승한 피부세계판으로 피부가 두꺼워져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 증상은 손발톱 주위 섬유종입니다. 이는 주로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게 되며 소화기나 초기 성인기에 언제든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손톱 주변 혹은 그 아래에 섬유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손발톱 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발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절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성 플라그, 섬유성 반은 주로 영유아기에 발생하며 섬유성의 둥근 반점이 돋아나는 증상인데
주로 털을 동반하지 않지만 두피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20%의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절성 경화증의 특징적인 피부 병변으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모식도는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으로 섬유성 플라그가 주로 발생하는 신체 위치를 표시한 모식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종이 두각 피부 병변입니다. 색종이 두각 피부 병변은 20대 이후 성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1에서 3mm 크기의 색종이 두각 모양의 흩뿌려진 저색 소반이 피부 병변으로 나타나게 되며 약 5% 이내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게 되고 주로 팔, 다리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결절성 경화증에 동반될 수 있는 피부 증상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증상은 대부분의 결절성 경화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며 피부에 발생하는 과호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료가 고전적으로 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큰 혈관 섬유종이나 얼굴 및 두피의 섬유성 플라그, 손발톱 섬유종, 그리고 잇몸의 섬유종은 출혈, 통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거나 구조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톱 섬유종의 경우 손발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의 치료에 있어서 주로 신체 노출 부위에 발생하는 안면혈관 섬유종의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안면혈관 섬유종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외과적인 절제술이나 레이저 치료가 고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면혈관 섬유종이 발생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되는 신호전달 체계인 엠토르 신호전달 체계의 역할이 규명이 되며 이를 억제하는 약물인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을 연고 형태로 제조하여 피부 병변에 직접 도포하였을 때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국내외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면혈관 섬유종은 조직학적으로 피부 내 혈관 구조 그리고 피부의 섬유 조직이 모두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타겟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치료의 역할은 과도하게 증식되어 있는 피부 섬유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데요. 주로 사용되는 레이저 치료 장비들은 피부의 결을 개선하고 섬유 조직 구조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레이저 혹은 업용약 레이저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안면혈관 섬유종은 임상적으로도 붉은기를 동반하고 있고 또 혈관 구조가 늘어나면서 병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혈관 레이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라파마이신 연고의 경우 위에서 설명해드린 혈관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레이저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파마이신 연고나 겔을 이용한 자기관 임상 연구는 최근 10년 전부터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본 강의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다기관 연구를 통해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라파마이신 연고를 도포한 임상 연구입니다. 라파마이신 겔을 사용한 환자에서 사용하지 않은 환자 대비 약 60% 이상의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소아 환자에서 성인보다 더 우수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위쪽 사진들은 치료 전 사진이며 아래쪽 사진들이 약 12주간 도포 후의 사진으로 치료 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고 도포만을 시행하였는데도 임상적으로 작은 안면 혈관 섬유종들은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로 일본의 한 대학에서 소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길게는 3년까지 라파마이신 연고를 도포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들의 경우 1에서 2mm 이내의 작은 안면 혈관 섬유종들은 약 20주 이상 도포 시 대부분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출생 시부터 발생하는 저색소 침착반이나 이마나 얼굴에 발생하는 섬유성 플라그에는 라파마이신 연고의 효과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렇게 라파마이신 연고가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설문조사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라파마이신 겔 타입으로 3개월 정도 도포한 뒤에 환자의 임상 변경과 환자가 직접 평가한 주관적인 개선도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안면 혈관섬유종 병변이 임상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환자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이 훨씬 더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파마이신 연고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로 수입되는 제형이 없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접 조제를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고의 경우에는 라파마이신 약제와 바세린이 섞여져서 나와 있어 기존의 겔 타입 연고들보다는 조금 더 뻑뻑한 제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코와 양쪽 뺨 전체적으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루에 한 번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모두 도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병변이 적은 환자분들께서는 병변 전체에 연고가 하얗게 남을 정도로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 해당 부위가 얇게 덮일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파마이신 연고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약 10%에서 20% 정도 환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피부의 자극감 그리고 가려움증입니다. 피부의 자극감은 연고를 도포한 뒤에 직후에 발생하는 따가운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소량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복 사용하였을 때 일부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자극감과 가려움증이 1,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라파마이신 연고와 낮은 강도 곡소도포 스테로이드 젤을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소도포 제제가 전신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연고 사용 초기부터 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얼굴에 매일 하루 2회 도포 후 혈액 내 약물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혈액 내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포약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전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세안병원 흉터성형 레이저센터에 내원했던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먼저 소개함에 앞서 사진 사용에 동의해주신 환자분과 환자분 보호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소화기 청소년기를 거치며 얼굴의 섬유 두부판과 코의 안면 혈관 섬유종이 다발성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과거에는 CO2 레이저 박피술을 주로 시행하였는데 이는 마취연고 도포 시간이 길고 또 시술 시 통증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흉터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병변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더라도 라파마이신 연고가 통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랙셔널 레이저 직후 라파마이신을 도포한 지 수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고전적인 방법으로 병변 자체를 CO2 레이저로 완전히 제거하는 CO2 레이저 박피술의 경우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CO2 레이저 박피술 시행 후에 라파마이신 연고를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병변이 재발하지 않고 비교적 평평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절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언제 피부과 진료가 필요할까요? 2021년도에 국제 가이드라인이 새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부 증상이 없는 경우에면 진단 후 1년에 한 번씩은 피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피부 병변 진찰 그리고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발생한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병변의 크기, 수가 증가하거나 통증, 출혈과 같은 임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피부과 내원이 필요합니다. 결절성 경화증의 피부 증상은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안면혈관 섬유종, 섬유성 플라그, 손발톱 섬유종이나 초기부터 발생하는 선천성 색소침착 저하반의 경우 진단의 필수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처럼 결절성 경화증 환자 10명 중 9명은 피부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부 증상은 미용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환자의 치료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피부과 영역의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발전 그리고 기존 약제들이 새로운 적용법이 연구가 되면서
다기관 임상 연구를 통해 소아와 성인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 피부과 영역에서도 더욱 활발히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와 연세안병원 흉터성형 레이저센터에 내원해주신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올리며 특히 사진 사용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환자분 보호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